페미이슈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는 걱정해주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해요. 페미 비판하는 영상이라 추천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영상 도중에 계속 슬쩍 여자 음코 파는 멘트를 너무 날려대네. 그런다고 여자 시청자들 안 생겨요. 밀수 이전에는 걸캅스가 있었지. 그나마 이런 건 양반, 걸캅스 같은 게 더 문제. 여기 채널주는 페미니즘이 뭔지 모르는 듯? 그래요. 한번 봅시다. 뭐가 진짜 페미니즘인지, 뭐가 진짜 페미 영화인지.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걸캅스입니다. 걸캅스는 평가할 가치도 없는 폐기물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화를 페미 영화의 정점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가 아닌 페미니즘 코인을 빨려는 무능한 영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저 남성을 비난하는 데에만 연연하여 현실성과 개연성을 가져다 버렸음에도 페미들이 원하는 방식의 연출도 완성하지 못한 그저 못 만든 무언가에 페미니즘을 얹어서 자신들이 비판받는 이유를 반페미니즘 세력의 역바이럴이다! 라고 변명하고 싶은 꼬라지로 밖에 안 보이죠. 그저 남페미들이 저는 잠재적 성범죄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듯이 여성들에게 우쭈쭈 받으려는 자존감 박살난 남자가 만든 페미 포르노로 보이는 영화. 보시는 내내 힘들겠지만 왜 페미 영화조차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담은 소노무 같은 영상입니다. 다르게 보셔도 좋고 그런 의견은 역시 존중합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걸캅스의 주요 내용과 결말을 포함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일러에 주의해주세요. 걸캅스는 범죄자 상두를 쫓는 형사 박미영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미영은 상두와 그를 도우러 온 남성들을 혼자서 제압하며 과거 강력계에서 활동하는 유능한 여성 형사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모습을 본 조지철은 미영에게 첫눈에 반하고 화면은 수년 뒤 민원실에서 일하는 현재의 미영을 비춥니다. 같은 사무실에는 양장미가 함께 일하고 있었고 검사가 되겠다던 지철은 여전히 공부만 하고 있었기에 미영은 맞지 않은 내근직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있는 실정이죠. 한편 강력계 형사 조지에는 곽 형사 일행과 함께 잠복 수사 중 범인과 비슷한 차림을 한 지철을 오해 과잉 진압하고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민원실로 좌천됩니다. 이렇게 미영과 장미가 있던 민원실에 지혜까지 합류하며 주인공 3인방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불안한 모습으로 민원실에 들어옵니다. 이 여성 서진은 무언가를 신고하려고 했지만 남성 무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당황한 듯 휴대폰만을 남긴 채 그대로 도망쳐버리죠. 그리고 서진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트럭에 뛰어들고 미영은 서진이 남기고 간 휴대폰을 몰래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서진의 불법 촬영물이 곧 유포될 것이라는 정황이 담겨 있었고 이에 미영과 지혜와 장미는 윗선의 허가 없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병원에 찾아간 지혜는 서진의 혈액에서 마취제와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서진의 친구에게서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서진은 일주일 전 친구와 함께 클럽 메이즈에 갔다가 향수를 수입한다는 남성과 접촉한 뒤 사라졌고 그날 서진의 리벤지 포르노가 찍히고 만 것이었죠. 장미는 관련 사이트를 조사하던 중 이들의 동향과 사이트의 성질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범죄임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추적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다니는 지혜를 향해 사이버 수사대 내 해결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여청과에서도 사건을 다뤄주지 않았죠. 결국 세 사람은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벗어나 자기들끼리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장미는 몰래 CCTV를 해킹해 서진의 동선을 추적합니다. 이후 지혜와 미영은 사건과 관련된 모텔에서 수상한 남자를 붙잡는데 그 정체는 몇 년 전 미영에게 체포되던 상두였죠. 상두의 말에 따르면 서진에게 사용된 것은 신종 마약 매직 퍼퓸이었습니다. 이 매직 퍼퓸은 상대에게 뿌리기만 해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물건이었고 이가 유통되어 리벤지 포르노를 찍는 범죄자 일당이 이 매직 퍼퓸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해 온 것이었죠. 두 사람은 상두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매직 퍼퓸 유통책이 있는 사투샵으로 향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정체가 들통나고 미영과 지혜는 유통책들과 난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미영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총까지 사용하면서 경찰에 출동하고 사건은 더 크게 번지고 말이죠. 이후 현장에 합류한 곽형사 일행은 불법 촬영 사건보다 마약 사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미영과 지혜만 따로 메이즈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영은 클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혜가 혼자 잠입하게 되죠. 이때 마약 몰카 조직의 보스 우지는 지혜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결국 지혜는 매직 퍼퓸에 나가며 미영과 지철은 우진 일당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미영과 지철은 우진에게 제압당하고 우진은 경찰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자 현장에 불을 지른 뒤 그대로 도주합니다. 겨우 살아 돌아온 미영과 지혜는 이 사건으로 발생시킨 수많은 문제로 인해 각각 권고사직, 부서 이동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자 경찰들에게 분노하고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강력반 반장이 이러한 지혜의 설득에 힘입어 본 리벤지 포르노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죠. 이때 과거 형사기동대 대장이었던 실장도 장미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고 이들을 돕기로 합니다. 결국 이렇게 경찰서 전체가 움직이며 미영과 지혜와 장미는 우진 일당을 체포하려 합니다. 이들은 우진의 부하들을 차례대로 체포하고 마지막 백업 파일을 가진 우진을 추격하며 끝내 미영과 지혜는 우진과 맞붙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질로 잡힌 미영을 구하기 위해 지혜는 과거 미영이 했던 방식처럼 러시아 룰렛을 하는 척 우진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철이 뛰어들어 지혜가 던진 총에 맞고 그 틈을 타 지혜가 우진의 흉기를 쳐내며 구속에서 풀려난 미영이 우진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죠. 이렇게 사건은 해결되고 서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함께 영화 걸캅스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답답하고 짜증나는 걸캅스의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이 바로 현실성과 개연성이 엉망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걸캅스는 애초에 페미니즘의 입맛에 맞게 만들려는 목적성이 뚜렷하기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실성과 개연성을 어그러뜨렸죠.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경찰에 관련한 부분으로 영화를 촬영한 사람들은 경찰이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짜놓았습니다. 우선 영화가 시작될 때 보여준 미영의 상두 체포씬에서 저는 이 영화가 망작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챌 정도로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바로 공포탄을 공중을 향해 발사한 후 범죄자를 상대로 실탄을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진행하는 미영의 모습입니다. 아니 생각이라는 걸 해봅시다. 경찰입니다. 경찰. 이후 지혜의 입을 빌려 말하듯이 시민들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에서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총기에 대해 엄격한 국가에서 쐈을 때 빗나가면 총알이 시민에게 날아갈지도 모르는 총을 가지고 범죄자를 상대로 러시안 룰렛을 한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 제정신으로 영화를 만든 겁니까? 이게 뭐가 좋다고 마지막에 지혜가 이런 미영을 따라하며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총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정말 이런 초등학생이 상상할 법한 장면을 누가 넣자고 한 아이디어일까요? 총을 쓰는 게 멋있어 보이는 초등학생이 써놓은 유치한 소설만도 못한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미친 플롯인데 심지어 여기에 이어지는 장면이 상두가 총 때문에 바지에 소변을 지렸고 이에 바지를 벗기는 성추행을 하는 장면인데 이는 이후 페미니즘 영화로도 실패한 장면에 들어가는 미친 연출이라고 보이죠. 아무리 가해자라고 해도 경찰은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자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현행범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바지를 벗긴다는 범죄를 경찰이 범죄자한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말고도 마지막 우진과의 추격전에서 지혜는 차를 들이받는 일명 피트기법을 사용하는데 대한민국에서요? 그것도 상관의 허가도 없이요? 사이렌도 안 킨 경찰차에서요? 법과 규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 합의된 법규와 규칙을 통해서 사회가 성립하고 사람들은 서로 사회를 이뤄가며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죠.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이 그걸 무시하고 움직이는 걸 정의처럼 포장할 거면 왜 법치국가에서 삽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데 이 영화는 이후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연속으로 등장하고 그 이유는 모두 이후에 나올 남자는 쓰레기다라는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단순히 남자라는 성별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죠. 경찰서에서 곽 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찰들은 모두 범죄를 가볍게 보고 실적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여청가와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사건이 어떤 원인이 있고 이를 수사해달라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이런 사이트 많아요. 국제경찰한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만만해? 여청과도 다 일이 있어. 와 같이 사건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대응합니다. 경찰이 싫어요? 감독님은? 아니 뭐 부정부패하는 경찰한테 당해서 감옥에 한 10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 아닌 이상 왜 이렇게 경찰을 나쁘게만 그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는 요즘 대부분 한국 영화에서도 보이는데 분명히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소위 짭새, 견찰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쓰레기 경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나라가 진작에 망했겠죠. 실제 경찰이 모든 사건을 완벽히 해결할 것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이 영화에서 주장하는 범죄에 대한 무관심과 실적에만 집착해서라는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범죄 검거율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들의 능력과 태도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를 대부분 남성 경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문제 삼는데 감독은 이 비현실성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비현실성을 들고 오기를 반복하죠. 우진의 입을 빌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수사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그런 수사도 하네? 라는 대사를 하는데 성범죄 관련된 자료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수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인원수와 이를 활용하는 범죄 수법이 발달함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인과 동시에 그를 검거하는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감독님이 디지털 범죄를 당하시고 나라에서 수사를 안 해준 적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경찰을 싫어하는 이유가 감이 안 올 정도인데 이런 비합리적이고 같은 동료 경찰을 설득하는 논리도 비현실적인 것이 이어져 대부분 상황에서 감정에 호소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공감하며 화를 내는 주인공 3인방과 이후 마약 조직을 잡으러 간 남자 경찰관들에게 버려져 남겨진 미영이 하는 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여성이 당당하지 못하냐는 설교, 왜 하십니까 경찰로 시작하는 지혜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지적을 포함하는 설교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비현실적인 부분에 편승하듯이 이들은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며 니들이 여자가 아니라서 몰라, 여자는 당했는데 왜 욕하는데 를 빽 하고 외치기만을 반복하고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성을 뒤집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모순을 견뎌내는 게 팸이다 라는 슬로건을 따라 그냥 감정으로 밀어붙이기만을 반복하여 그저 보는 관객을 피곤하게 만들죠. 이를 통해 여성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훌륭한 경찰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하찮아서 말도 안 나옵니다. 이런 현실성 없고 메시지를 담기 위한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매직 퍼퓸으로, 매직 퍼퓸은 돼지 발정제와 마취제를 섞어 만든 신종
마약, 딱 30분 동안 눈을 뜨고 의식은 있는데 몸은 못 움직이는 강간이라는 문제에 특화된 약이죠. 이 약은 과학적인 베이스라고는 1도 없는 것으로 옛날 쌍팔년도에나 소문으로 돌았던 사람들에게 돼지 발정제를 주면 발정이 난다 라는 도시괴담에 편승하여 딱 30분 간간하게 적절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마약을 개발하는데, 진짜 화학이나 약학하신 분들은 어이가 없어서 저기서 거품 물고 개차로 쓰러져 계실 겁니다. 영화에서 매번 손수건에 묻혀서 사용하면 상대를 바로 잠들게 만드는 클로로포름도 실제로 사용하려면 5분 정도 되고 있어야 하듯이, 사람을 반각성 상태로 특정 시간만 몸을 마비시키는 약은 이야, 노벨상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발정제 성분만 희석시켜가지고 수술에 사용하게. 정말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게 그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런 설정을 갖다 붙여서 판타지를 만들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많은 판타지들이 이야기의 서사를 만들어가며 어디 초등학생이 자기 멋대로 스토리를 바꾸어가는 릴레이 소설 마냥 자기가 무조건 이기고 자기가 무조건 위대한 현재 일본 라나벨보다 못한 개연성을 가진 영화가 탄생한 것이죠. 이를 통해 영화가 발생시킨 것은 그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 조성 이외에는 찾을 수도 없을 정도이고, 실제 리벤지 포르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 마약을 사용한 납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고증이 안 살아 있어서 그저 개연성 떨어지는 소설책을 읽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그걸 현실성 있게 만들면 다큐를 찍지 왜 영화를 찍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장르를 판타지로 하던가 묘하게 현실적인 부분을 비현실적인 것과 섞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진실 사이에 거짓을 섞어서 사기치는 다단계 사기꾼이랑 뭐가 다를까요? 정말 이 영화는 기존에 제가 리뷰한 비상선언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그저 감독의 정치색을 표현하고 공리주의가 옳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절 감염자들과 대구 지하철 참사의 피해를 아는 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작품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영화였는데, 이 걸캅스야말로 이 비상선언과 똑같이 메시지를 위해서 상황을 끼워 맞추는 모습을 비춥니다. 반미, 반일과 같은 정치색과 전체주의, 공리주의를 외친 비상선언에서 메시지만 페미니즘, 남성 혐오, 경찰 규탄으로 변경한 쓰레기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일부러 빼놓은 현실성과 다 빠져버린 개연성을 채우기도 모자란 걸캅스는 코미디 영화라는 영화적인 장르로 봐도 끔찍한 것이, 몰카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과 달리 왜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이를 가볍게 보이도록 하는 유치한 개그를 선보이기에만 집중하죠. 영화 장르가 코미디라고 하여도 이를 플롯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과 그저 등장인물이 뜬금없이 개그를 연발하는 것은 연출상 큰 차이가 있는데, 걸캅스는 후자인 뜬금없는 개그로 흐름을 끊어먹는 같은 영화인 주제에 심지어 그 개그의 질도 너무 낮아서 못 들어줄 지경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질 낮은 개그는 뜬금없이 등장하는 원초적인 부분으로 10살짜리 초등학생도 안 웃을 것 같은 오줌, 똥, 변비, 냄새, 욕과 같은 애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 소재로 계속해서 개그를 해댑니다. 저는 이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 이 영화가 나온 연도가 극한직업이 나온 2019년도이고 극한직업에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여러가지 구도와 상황을 통해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정반대의 끔찍한 개그에서 더욱 비교되죠. 극한직업에서 개그를 할 때 그 컷 구성부터 상황 설정이 굉장히 잘 짜여진 것에 반해 걸캅스는 그 카메라 연출도 상당히 구식의 B급 영화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이 카메라 구도가 나오는 상황도 굳이 이 방식을 쓰지 않아도 되거나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큽니다. 제일 눈에 띄는 구간은 두 군데로 상두를 체포할 때와 진지한 타이밍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두를 체포할 때 미영이 지혜와 합류하는 타이밍을 보면 어제 일본 만화 연출 마냥 화면 분할이 미친듯이 나오는데, 이가 긴박한 느낌보다는 컷 분할된 만화를 본 듯한 느낌까지 들며, 그러고 등장하는 장면이 만화 이펙트를 넣은 미영이 전동 휠을 타고 상두를 잡고 또 상두가 바지에 소변을 지르는 장면으로 이어져서 어울리지 않는 개그를 남발한다는 느낌인데, 대체 이런 산티나드 화면 처리까지 쓰면서 표현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지한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주인공 3인방이 우진의 위치를 파악하는 진지한 수사씬이나 경찰들이 모두 우진 일당을 체포하러 가며 결의를 다지는 때와 같이 진지한 타이밍에 모든 인물들을 계속해서 번갈아 비추는 구식인 카메라 구도와 함께 변비와 같은 저급한 개그와 욕을 잘해 그래! 처럼 가볍게 개그를 한마디씩 치는데, 이 쌍팔년도식 연출과 싼치나는 개그가 영화의 흐름을 다 끊어먹습니다. 여기서 아니 카메라 구도야 감독의 취향이고 너무 무겁게만 가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 애초에 코미디 영화인데 분위기를 가볍게 B급 영화처럼 잡을 수도 있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는 극한 직업을 보면 명확한 것이, 사안이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개그의 수위와 빈도를 줄이면서 이 사건이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진지한 톤의 장면 전후 가볍게 이를 환기하기 위해 가벼운 개그를 한 번 정도 사용했죠. 이를 통해 씬 자체의 무게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관객들의 긴장만을 풀어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걸캅스의 씬들은 그 씬 전체가 가볍게 보일 정도로 개그를 남발하고 이를 산티나는 카메라 구도를 비추는 것으로 똑같음이 증폭되었습니다. 히트맨2처럼 만화 소재라면 이해되지만 걸캅스는 현실의 범죄를 다루면서도 이런 가벼운 연출을 쓰니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죠. 이런 저급한 개그는 심지어 범죄에도 영향을 줘서 영화의 메인 소재가 되는 심각한 범죄까지도 가벼워 보이는 부작용도 나왔는데, 극중 지혜의 말에 따라 몰래카메라의 경우 한 여성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심각한 범죄임에도 상두와 지혜가 모텔에서 마주했을 때 모텔 직원이 치는 카메라에 관한 멘트에 따라 카메라, 볼펜, 디지털 카메라, 단축까지 옷에 들어갈 이유도 심지어 현실성
정도 떨어지는 물건들이 다수 상두의 옷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는 서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계고로 상두는 모텔에 몰카를 설치하러 온 상황인데 떨어뜨린 카메라나 볼펜, 단추의 수까지 합치면 최소 100개는 되어 보이고 이 중 단추나 볼펜의 경우 몰카보다는 일상적인 감시를 위해 옷에 숨기는 물건이기에 현재 소재와 맞지 않는 소품인데도 불구하고 개그 소재로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몰카라는 범죄와 이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희화화하여 몰카라는 범죄 자체에 대해 영화가 스스로 그 죄의 무거움을 덜어내는 모순을 발생시켰죠. 이와 같이 걸캅스는 개그는 저급하고 싼티다는 것도 모자라 이런 개그들로 인해서 소재 자체의 무게감이 망가지고 서사에 있어서도 중간중간 흐름을 끊어내서 반속에서 찰리 채플린이 뛰어나와 쌍욕을 갈겨도 모자랄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기에 대체 X발 코미디 영화를 뭐로 보는 건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이런 영화 걸캅스는 현실성을 비틀어가며 재미없는 개그를 섞어서 굳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페미니즘 만세여서 그런지 영화는 진행되는 내내 남성들은 무조건적으로 무능하고 부도덕하게만 표현합니다. 우선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레디컬 페미니즘은 상당히 왜곡된 형태라는 것이죠. 원래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슬로건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하여 여성의 법적 불평등과 여성의 참정권에 집중된 운동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전 2차 대전 열강들을 현대 시선으로 보면 안 되듯이 비상식적으로도 보이는데 당시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애매한 시기에 여성은 남성의 재산 중 일부였다는 시대적 배경을 깔아둬야 하고 이런 시대에 여성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인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에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설립한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훌륭하게 성공하였고 여성들은 투표권을 획득하여 여성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거나 여성이 법적 주체이자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저는 이 근본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대상에 맞지 않는 인식이나 법률을 개정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남성임에도 그 대상이 여성이든 노인이든 반려동물이든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급진적 여성주의자라고 불리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을 대표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크게 변질되고 말하는데 현대 대한민국 페미니즘은 1세대 참정권을 획득하려는 페미니즘이 아닌 저 당시 남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는 것에 기생하여 그저 자신들에게 편한 정책이나 이윤을 챙기는 이기적인 시민 집단이 되었죠.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이윤을 중시하는 것이기에 여성 인권은 어디까지나 명분 혹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파간다 캐치프레이즈 이기에 그를 표현하는 방식이 상당히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현대 대한민국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남혐, 즉 남성 혐오로 그저 남성이라는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며 남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신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죠. 가장 대표되는 사례는 병역 문제와 여성 배려 정책으로 현재 대한민국 레디컬 페미니즘 세력은 자신들이 보는 조금의 손해에도 절대 반대하며 사회적인 인프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이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죠. 걸캅스는 이런 현재 대한민국 레디컬 페미니즘을 신봉하듯이 이를 영화 속 세계에 그대로 반영해서 제작해 남성 혐오라는 슬로건의 영화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남성들에 대한 취급의 문제는 그저 남자가 나쁘게 나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미영의 캐릭터성은 독립적인 여성이나 강한 여성이 아닌 상당히 마초적인 남성과 같은 모습으로 여성적인 강함이 아니라 그냥 게임에 등장하는 아줌마 스킨을 낀 아저씨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웬만한 남성들보다 강하고 남성들이 미영의 눈치를 볼 정도로 그 명성과 명성을 얻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연출되는데 영화 초반 경찰서에 출근하는 미영이 복장이 엉망인 남성의 옷매무새를 체크해주거나 담배를 바닥에 버리는 남성들에게 눈치를 줘서 못 버리게 하거나 하는 마초적인 모습에 트위터에서 비판받던 정수기 물통을 남성들이 갈아 끼운다는 비판의 대척점으로 물통도 못 들어 올리는 남경과 이걸 대신 올려주는 미영을 비추는 신이 존재하죠. 이는 평소에 페미니스트들이 가진 열등감을 해소하는 듯이 비춰지고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에 생기는 불이익을 없애려는 페미니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미영을 필두로 한 주인공 3인방이 비판한 대부분의 경찰들의 성별도 남성으로 각 형사를 필두로 남성 경찰관들만 범죄를 가볍게 보거나 실적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에 무감한 의사나 자고 있는 강력반 반장처럼 무능한 모습들을 고의적으로 많이 내비칩니다.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마치 언론에서 살인마가 평소에 게임을 즐겨했다고 게임을 악마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태만하고 불성실한 사람을 굳이 남성으로만 설정해서 봐봐 남성들은 원래 이렇게 멍청하고 게으르고 실적만 챙기려고 하는 끼들이야 라는 확증 편향을 일으키려는 뻔한 속셈이 눈에 훤합니다. 이런 확증 편향의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것이 미영의 남편 지철로 지철은 작품 내내 비판받을 만한 포인트를 모두 가져가는 소위 말하는 까이기 위해 존재하는 포지션으로 등장합니다. 검사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몇 년째 사법고시를 실패하고 집에서 와이프 눈칫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 타이밍마다 방해하러 들어오는 욕을 먹이기 위한 캐릭터이죠. 앞에 경찰들이 페미니즘이 비판하고자 하는 이 사회를 장악한 기득권 남성들이라면 이 기득권을 잃은 남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지철로 페미니즘에서 흔히 말하는 여성이 없을 때 자리를 꿰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 남성들을 경찰을 통해 표현하고 지철을 이야기 중간중간 욕먹는 역할로 등장시켜 봐봐라 기득권을 잃으면 원래 남자는 저래 그냥 여자 발끝에도 못 미치는
남자인 거지 와 같이 유치한 편들어주기를 위해서 캐릭터 하나를 날려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플롯에 있어서도 이런 남성 혐오는 자주 드러났는데 마지막까지 우진이라는 대사는 여자는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와 같은 여성차별적인 대사고, 미영이 클럽에 잠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인 가드의 연령으로 인한 입장 불가도 나만한 나이대 아저씨들은 들어가던데 이건 남녀차별 아니야? 라고 포장하며 굳이 모든 상황에서 성별 갈등을 끌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여성을 편드는 것은 여성들이 좌천되는 것만 비추는 것으로도 이어져 장미가 카이스트 출신의 국정원 요원이었음에도 여자라고 댓글 부대를 시켰다거나 문제를 발생시킨 미영과 지혜, 여성들만 콕 집어서 좌천시키는 모습까지 진짜 지가 하고 싶은 말에 이야기를 어떻게든 밀어 쳐넣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메인이 되는 몰카에 대해서도 상두가 모텔에서 지혜와 마주치는 장면을 보면 정말 가관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텔 직원이 말할 때마다 그 물건이 떨어지며 상두의 몰카 범죄가 들키는 이 부분은 그냥 남자가 싫고 남자는 모두 성범죄자를 말하고 싶어서 서사를 희생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추나 볼펜과 같은 초소형 카메라는 몸에 지니기 위한 물건이나 옷에 부착물이기에 모텔과 같은 특수한 환경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바디캠처럼 활용하는 용도에 가까운데, 이런 용도나 목적성은 다 내팽겨치고 예전 트위터에서 요즘 볼펜으로 몰카를 찍는데 단추로 된 카메라로 가슴 사진 찍고 다닌대 와 같은 근거 없는 몰카 선독에 등장한 것들을 등장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10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창밖에 공룡이 있어 그러면은 그래 공룡이가 있네 하고 맞장구 쳐주는 페미니스트들의 보모 역할을 영화가 자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이를 통해 얻는 것이라고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에 사용되는 카메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이 인식을 통해서 불안감 장사를 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이득뿐인데, 아휴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고 저급한 방식의 이 영화의 개그 수준과 딱 맞아 보이기도 하고, 좀 은유 이런 걸 감독이나 각본가는 모르는 걸까요? 지난 비상선에서도 그렇고 왜 요즘 영화계에서는 정치적 메시지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대놓고 못 드러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메시지이자 비판받을 만한 것을 대중들이 자주 접하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주장한다면 최대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로 저희는 그런 걸 노린 게 아닌데 그렇게 보였다면 안타깝네요 같이 정황 증거만 남겨놓는 비열한 수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무슨 북한 프로파간다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남성 혐오라는 메시지를 드러내며 비판 포인트를 잡고 잡아도 끝이 없을 정도로 열거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영화입니까? 그냥 선전물이지. 이렇게 보니까 왜 밀수보다 걸캅스가 문제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모두 가진 걸캅스는 페미니스트들의 입맛에 맞는 영화라는 목적조차 실패하였습니다. 현대 레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서사를 만들고 싶었다며 여성은 남성들보다 우월하다,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모두 담아야 하는데 이 영화는 이 둘을 담는 데에도 실패하였죠. 우선 여성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에는 작품 중반까지 장미는 정의를 위해서가 아닌 본인을 위해서만 행동하며 잘 보면 다른 남성 경찰관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연출됩니다. 이는 여청과도 마찬가지로 흔히 트위터에서 말하는 여도비어, 여성을 돕는 여성을 표현하려면 처음 지혜가 찾아간 사이버 스타디와는 다르게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주인공 3인방을 도왔어야 하는데 여청과의 과장도 똑같이 무능한 경찰로 등장하며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원래 지혜가 있던 강력반에 가서 거절당했다고 한다면 더 쉽게 메시지가 전달될 텐데 왜 이런 방향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듯이 초반 미영은 남성들을 때려잡는 우월한 여성처럼 그려졌지만 정작 우진과 1대1로 싸우자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지철이 인질로 잡혀서 미영이 곤란해지는 뻔한 플롯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조차 쓰지 않아 미영이 상징한 강한 여성성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죠. 이런 여덟별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피해자 서진과 그 친구가 활용이 가능한데, 서진의 친구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지혜가 달래며 서진의 친구는 계속해서 서진의 곁을 지켰는데, 여기서 서진의 친구에게 조력자 포지션을 부여해서 여성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결한다 라는 부분을 얼마든지 강조 가능한데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서진이 느꼈을 몰카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저 좋아요 수에 집착하며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는지를 걱정하는 미영과 지혜만을 조명하며 이 둘이 헐 좋은 말로 관객들에게 몰카 피해를 호소하는 게 전부이죠. 남성 혐오를 주장하기에도 마지막 체포 장면에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남성 혐오를 하고 싶었으면 마지막까지 모든 남성들을 악으로 그렸어야 하는데 갑자기 깨어난 강력반 반장을 필두로 모든 남성들이 우진을 체포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그 부하들을 금방 잡아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니 원래 남자들이 할 수 있었는데 안 하는 게으름 부도덕한 남자들이란 걸 표현한 거잖음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마약 수사 쪽은 제대로 이루어져 매직 퍼퓸 판매책은 체포되어 있었고 이들이 부하들을 추적해서 싸워 이기는 장면은 미영보다 뛰어나 보였기에 굳이 마지막에 이렇게 틀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걸캅스가 마지막에 베테랑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추측이 드는데, 마지막 경찰서 모든 팀이 출동하는 모습, 미영과 우진의 일기토, 피해자인 서진이 영화 마지막을 깨어나는 듯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까지 영화 마지막 15분 정도는 베테랑의 플롯을 표절했다고 봐도 무방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권총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거나 지철이 뛰어가다가 총을 맞는 장면까지 생각하면 미영과 지혜가 합쳐져도 서도철 열합판으로 느껴지기에 대체 페미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건지 아닌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영화 걸캅스는 페미니즘 영화로도 코미디 영화로도 실패한, 영화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남성 혐오를 위한 프로파간다를 시도하였으나 이조차 실패한 핵폐기물 그 자체입니다. 웃기지도 않은 저급한 개그와 구식 연출로 번복된 코미디를 곁들인 수많은 비현실적인 설정들은 영화의 메시지를 위해 현실을 왜곡하였고, 이를 통해 이루어낸 메시지라고는 남성 혐오라는 끔찍한 결과물 뿐이었죠. 이런 비판받을 만한 메시지를 가리는 성의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그저 대한민국 레디컬 페미니즘에 편승한 작품이었으나, 결국 그들의 입맛에도 맞지 않는 모순되는 연출까지 가미되면서 페미코인을 빨려고 한 걸캅스는 대차게 실패하고 말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윌스보다 걸캅스가 더 문제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제가 이런 폐기물 걸캅스에게 주는 평점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